안녕하세요. 축구 팬 여러분, 풋볼 매거진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하시고 매일 업데이트되는 축구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축구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셜 크리스탈 팰리스의 손흥민, 벨기에의 김민재, 발렌시아의 이강인과 보르도의 황희찬이 목표를 우승으로 설정하고 있다. 최근 클린스만호에서는 아시안컵 최종 명단을 발표하여 김지수와 양현준이 합류할 예정이다.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최종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9월부터 플랜 A를 준비해왔으며 이번에 발표된 명단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 26명의 선수들은 역대 최강의 전력으로 아시아 정상에 도전하며 카타르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이 A매치에서 호조를 보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유럽에서 역할을 펼치는 선수들과 국내파들의 경쟁도 점차 끝났습니다. 실제로 아시안컵 직전에 펼쳐진 마지막 공식 소집인 클린스만호 출범 이후 첫 공식전인 11월 명단을 비교해보면 9월과 10월의 명단과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전 경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골키퍼 변경이 전부였습니다. 감독인 클린스만은 일찌감치 베스트 라인업을 결정하고 아시안컵 본선까지의 일관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대표팀의 최종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상되었던 대로 국내에서 소집된 16명의 선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의 대표팀 구성에 기여한 선수들이 주로 선택되어 새로운 얼굴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해외파 선수들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24명까지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화가 적더라도 주요 선수들의 실력은 믿을 만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탁월한 컨디션 아래에서 마지막 아시안컵 우승 도전에 임하게 됩니다. 토트넘 호스퍼에서 왼쪽 윙포워드로 출전하던 손흥민은 최근에는 전방 공격수로 역할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19경기에서 11골 4어시스트로 눈부신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손흥민은 득점 부문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엘링 홀란드 14골과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12골에 이어 공동 3위를 차지하며 어시스트까지 포함한 공격 포인트 순위에서도 살라 19개와 홀란드 18개를 따라잡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 후 대표팀과 합류하는 상황이 변수이긴 하지만 손흥민의 존재는 경쟁 상대 팀들의 의욕을 꺾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흥민은 클린스만호에서도 성과가 좋습니다. 3월 콜롬비아전부터 멀티골을 넣으며 실력을 입증하여 총 8경기에서 6골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베트남전부터 최근 3경기 연속 득점한 것으로 보아 아시안컵 초반에도 맹렬한 활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손흥민과 함께 본격적인 주전으로 출전하는 이강인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지난 10월 평가전에서 데뷔골을 기록하여 클린스만 감독에게 확실한 신호를 보였으며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전까지 공격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호환성은 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강인은 클린스만 감독의 공격적인 전략을 가장 잘 반영하는 선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는 좌우 측면뿐만 아니라 가운데에서도 동료들에게 기회를 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황태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줍니다. 싱가포르전에서 보여준 마법사 같은 모습 이후에도 공개적으로 대표팀에 이강인이 꼭 필요한 선수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라며 기쁨을 표현하였으며 창의력과 침투력이 있는 선수,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합니다. 이강인은 그런 역할을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강인은 소속팀에서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AC 밀란과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데뷔골을 넣었으며 프랑스 리그앙에서도 브레스트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몽펠리에전에서 득점하는 등 3경기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생산했습니다. 이강인은 12월에도 리그앙과 챔피언스 리그 모두 선발 출전하여 활약하였습니다. 그는 전반기 마지막 경기인 FC 메스전에서 멋진 크로스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대표팀 합류 후에도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황희찬 역시 클린슈만호의 신사 변속 기어처럼 활약하였습니다. 이번 시즌 내구성 문제를 극복한 황희찬은 부상 없이 힘을 발휘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 시즌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주축 선수인 황희찬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10골을 넘어서며 이는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또한 도움까지 2개 기록하여 이미 리그에서는 2자릿수의 공격 포인트를 달성하였습니다. 리그컵을 포함해 시즌 내 11골로 행진 중이며 지난 브레트포드전에서 호소한 허리 통증은 어느 정도 경미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 울버햄튼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 비용으로 연봉이 3배로 인상되었으며 이제 대표팀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황희찬은 클린스만 후 출범 초기에 부상 때문에 합류하지 못하였지만 여름부터 꾸준한 경기력과 이름을 얻고 있습니다. 주로 측면에서 개인 기량을 발휘해 수비 라인의 균열을 일으키는 황희찬은 베트남과 싱가포르전에서 득점을 기록하였고 중국과의 경기에서는 페널티킥 유도에 성공하였습니다. 아시안컵에서는 계속해서 측면 공격. 축구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수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김민재 선수는 놓칠 수 없는 핵심 수비수로 바이에른 뮌헨에서 힘들지 않고 쉴 틈 없이 경기에 나섰습니다. 상반기 동안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15경기에 출전하여 318분을 소화했습니다. 김민재의 기량에 대한 만족감을 갖고 있는 토마스 투헬 감독뿐만 아니라 우파메카노와 마티아스 더 리흐트도 다치면서 김민재가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인해 김민재 선수는 올해 여러 언론사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인 스포츠키다는 2023년을 기점으로 최고의 센터백으로 거론되는 선수 5명 중에서 김민재를 1위로 꼽았습니다. 또한 축구계 최고의 명예인 발롱도르에서도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아시아 선수 중 최초로 최종 30인에 포함되어 22위로 올라가며 올해 전 세계 수비수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자랑했습니다. 아시안컵을 앞두고 김민재를 위협한 것은 체력 고갈과 부상 위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데스리가의 특징인 겨울 휴식기는 김민재에게 이점이 되었습니다. 지난 20일 볼프스부르크전을 마치고 전반기 일정을 마친 후 김민재는 귀국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 소집 때도 충분한 휴식과 준비를 받은 뒤 카타르에서 플레이하는 100% 컨디션에 뛰어난 수비수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축구 팬들은 장기간의 시즌을 무사히 마무리하기 위해 소집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표팀은 베르너 로이타드 코치와 이재홍 코치의 지도하에 서울 소재 호텔에서 훈련 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과 컨디셔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수들의 체력 상태와 피로도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해외 선수들이 공격과 중원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선수들은 수비 역할을 맡게 됩니다. 주전으로 예상되는 이기재, 정승현, 서령우 등과 함께 경쟁을 겪으며 활약할 가능성 있는 김진수, 김영권, 김주성, 김태환 등도 주목해야 할 선수들입니다. 중원에서는 문선민, 이순민, 박진섭 등이 최종 선발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선수단은 이들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인 중 2명이 누가 될 것인지 예상되었던 상황에서 이들의 선택은 관심사항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존에는 클린스만 감독이 24인 체제로 대표팀을 운영해왔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엔트리 인원이 26명으로 확대되며 추가적인 자원 투입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아시안컵을 앞두고 준주전 스트라이커였던 황의조가 경찰 조사를 받아 발탁 정지된 상황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황의조, 조규성, 오현규 삼각 공격수로 계속해서 발탁해왔기 때문에 대체자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울산 HD의 주민규 선수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지만 국내 대표팀 명단에 포함되지 못해 아시안컵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양현준 선수가 대체로 선택되었습니다. 양현준 선수는 황의조를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드리블 능력과 측면에서의 공격력으로 팀에 높은 기여를 할 전망입니다. 클린스만호 코치가 결정한 최종 26인 명단은 아시안컵에서 64년 만에 우승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는 월드컵에서 많은 영광을 안기며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지만 아시안컵에서는 아직 우승과 연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축구가 그동안의 업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한국 축구는 1956년 첫 번째 대회와 그로부터 4년 뒤에 서울에서 개최된 두 번째 대회를 통해 아시안컵에서 정상에 오른 경험이 있습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끌었던 2015년 호주 대회에서는 우승을 놓치고 연장전 후 준우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은 한국 축구가 왕의 귀환을 성취하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지난해 피파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까지 진출하며 한국 축구의 부흥이 일어나고 해외파 선수들의 활약도 좋아져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상을 탈환할 수 있는 시기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클린스만호는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 목표를 정확히 삼고 있습니다. 이번 클린스만호는 예년보다 긴 준비 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카타르 월드컵이 겨울에 열리기 때문에 약 1년 동안 함께 대비하였습니다. 이전의 경우처럼 새로운 감독과 반년간의 준비 기간이 부족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또한 클린스만호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긴 후 흐름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표는 64년 만에 한국의 아시아 최고 트로피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2026년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의 일환으로 싱가포르의 전력을 점검하기 위해 해당 국가를 방문한 클린스만 감독이 스포티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안컵 우승을 자신있게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아시안컵 준비 단계에서 팀이 점점 통일된 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공격수들에게는 담대한 움직임과 골넣기 기술을 주문했습니다. 이로써 아시안컵까지 가는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추어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클린스만호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출항한 지 6개월가량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9월에 유럽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친선전에서 드디어 첫 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클린스만 감독의 리더십은 일부 의문의 여지가 있었으나 원격 지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국내에 머물지 않는 접근법에 대한 비판은 완화되었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으며 9월 첫 승을 발판으로 하여 A매치에서 5연승을 기록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전 체제로 전환된 후에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싱가포르와 중국에 연달아 완승함으로써 자신감이 최고조입니다. 클린스만호는 아시안컵에 대비해 진지하게 담금질을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6일부터 31일까지 실내 훈련이 진행되었으며 이날 해외리그 선수들을 포함한 최종 명단도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클린스만호는 UAE 아부다비에서 내년 1월 2일부터 훈련 캠프를 시작할 예정이며 해외파들도 함께 합류할 것입니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있을 때까지 클린스만호의 결전은 계속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엔트를 발표한 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회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선수 명단을 발표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몇 개월 동안 말해왔듯이 목표가 분명하다며 선수들의 열정과 욕구를 볼 때 우승에 얼마나 열려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어 팬들에게 큰 선물을 전할 것이라는 목표를 강조하였습니다.